안녕하세요. 짤토르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현숙이 확실히 그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나온 거는 같은데 조건이 생각보다 좀 많이 까다롭다. 그리고 저는 현숙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 남자의 그 경제력, 그 경제력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경제력, 이것도 남자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매력 중에서 나는 경제력을 보겠다. 남자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격도 있을 수가 있고, 외모, 키, 그리고 유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능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현숙이 보고 있는 거는 경제력인데,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원초적이다. 저럴 거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을 봐야 됩니다. 선을. 결정사 가입하셔가지고 조건에 맞는 남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적인 매력,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끌림이 있어야 알아보든지 관계를 발전시키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숙은 그 모든 과정들은 다 뛰어넘고 그 경제력만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조급해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상대방의 경제력을 알아보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육아에 대한 생각들,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것들이 좀 많이 성급해 보였다.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경제력만 보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그냥 먹여 살리는 게 아니겠죠. 내가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아이만 키울 수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지겠죠. 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서로 좀 맞는 부분, 성격적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취미라든지 서로의 관심사, 이런저런 것들 좀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마치 취조하듯이, 면접 보듯이 그렇게 물어봤던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남자 출연자들 그리고 여자 출연자들 자기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에서 현숙이 보여줬던 모습은 매력도 있었지만은 너무 그 조건들이 쉽지 않다.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꿈,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경제력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걸을 사람은 알아서 거르게 되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장점들은 있는데 인간미가 많이 떨어져 보인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뭔가 호구 잡힐 것 같고, 뭔가 내 조건만 보는 것 같고,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숙이 남자의 그 경제력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자기소개 이후에 그 현숙이 상철하고 영철한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철은 첫인상도 했었고, 그리고 또 세무사니까 직업적인 부분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상철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철은 사실 좀 의외였어요. 본인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출연자들을 볼 때도 사업가들이 좀 눈에 들어왔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호감이 간다. 사실 저 말이 맞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사업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라는 법도 없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봤는데, 자, 본인이 상철하고 영철, 영철을 넣었어요. 영철까지 더 알아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순자가 영철이 귀엽다고 했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귀엽냐고. 본인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 출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철한테 똑같이 마음을 두고 있지만은 현숙 같은 경우는 조건밖에 안 보이거든요. 영철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영철의 아버지의 그 사업을 물려받는 그런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고, 순자 같은 경우는 귀여운 면이 있으니까 눈도 못 마주치고 뭔가 뚝딱거리는 게 좀 귀엽다. 귀여울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어쨌든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영철이 귀엽다, 이 부분에는 현숙이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조건적인 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외적으로는 전혀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데이트 선택 전에 상철하고 현숙이 산책을 합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현숙이
상철한테 물어봐요. 외적인 이상형은 하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적인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상철이 자기는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 거 잘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뭐 서로 술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물론 현숙 같은 경우는 와인을 주로 좋아하지만 상철 같은 경우는 뭐 주종이 없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술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현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캐나다에서 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시 안 좋게 생각을 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다고. 본인은 언제든지 캐나다로 돌아갈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역시나 상철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죠. 예, 상철이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숙은 가족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상철이 물어봐요. 미래 거주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래서 거주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캐나다냐 한국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현숙이 대답을 안 합니다.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그냥 되물어요. 대답을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뭔가 캐나다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 자기소개 때는 남자분이 괜찮다면은 한국에 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상철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한 줄 알았어요. 우리말이 좀 서투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약간 대답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살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생활 터전이 캐나다다 보니까, 물론 한국 생활도 좀 했지만은 아무튼 캐나다가 됐든 한국이 됐든 현숙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고 둘의 대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상철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걸려 해요. 자, 그리고 여자들이 선택하는 데이트에서 두 표를 받습니다. 상철이. 정숙하고 현숙, 예상했던 두 여자 출연자인데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현숙이 상철한테 어떤 삶을 꿈꾸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반려자를 만나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현숙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은 몇 년 동안 아기 돌볼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외벌이를 선호를 하는지 아니면 맞벌이를 선호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철이 가능하면은 좀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다. 맞벌이를 선호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뜻을 존중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를 같이 하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육아 분담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현숙이 물어봐요. 그렇다면은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상철은 무조건은 아니라고 그러고 현숙은 그러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철이 능력은 되는데 아껴 살면 된다. 자, 세무사가 정확히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버느냐 이것보다도 현숙이 생각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세무사가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얼마를 벌더라도 외벌이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도 외벌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껴 쓰면은 이제 외벌이가 가능한 거고, 이 아껴 쓴다라는 게 개인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정의는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아껴 쓰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과소비다. 이런 걸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현숙이 약간은 만족스럽지 못한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껴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얼마든지 나는 서포트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것 같은데 아껴 쓴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좀 많아지는 표정.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아내가 5년 정도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너무 기냐고 5년은. 그러니까 상철이 나도 5년 육아휴직 할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대답을 한다라는 거는 현숙의 저 질문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물어봤겠어요? 그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철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철이 물어보잖아요. 혹시 자녀를 낳으면은 5년 동안 자녀한테 좀 집중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일을 그만두고. 그래서 자기는 그럴 계획이 있고
자기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나는 자녀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사업에만 지금까지는 집중을 했었고 좀 안정이 돼서 지금은 연애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육아에 집중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상철이 본인의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 되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게 좀 편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이러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대답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현숙이.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고 그래서 도시락도 싸주시고 케어를 항상 잘 해주셨다. 육아에 집중을 하셨다.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른 거죠. 일단 한국하고 캐나다라는 것도 다르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현숙은.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낳게 되면은 바쁘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 아이에만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정숙은 옆에서 약간은 그 상철의 편을 들거든요. 본인은 맞벌이를 해주는 것도 고마웠다. 부모님께. 물론 도시락을 싸주시는 것도 고맙지만은 맞벌이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현숙이 내가 이상한가요? 라고 맞받아치거든요. 자, 이야기가 너무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포커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무거운 얘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뭐 세무사를 한다고 해서 뭐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버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철이 저렇게 뭔가 고민하는 그 이유는 딱 그거 같아요. 현숙을 딱 보니까 뭔가 부티나게 부유하게 잘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 본인도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상철한테 경제적인 부분을 원할 때 과연 어디까지 원할 거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본인이 아껴 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약간 현숙의 반응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버는 돈을 저축도 못하고 그냥 싸그리 생활비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저기서 차라리 현숙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라면은 좀 그런 부분은 덜했을 것 같아요. 육아를 하면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최대한 좀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할 거다. 내가 일을 안 하는 만큼 남편이 벌어주는 돈만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아껴 쓸 거다. 내가 좀 적게 쓰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런 식의 여지를 줬다면 상철도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그 얘기를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현숙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설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치가 상철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벽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은 상철은 자기는 여자를 볼 때 경제력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학력, 직업 이런 배경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완전히 안 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나를 몰아붙일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숙이 현실적으로 보는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서 현숙의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다시 보더라도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특히 제일 애매하면서도 기준치가 높아 보이는 게 안정적인 경제력. 자,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사실 저 정도 안정적이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철이 버는 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안에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자수성가형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느낌. 물론 느낌적인 거지만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얘기한 출연자는 없었거든요. 그냥 애둘러서 표현을 했죠. 뭐 옥순같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지 대놓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솔로 나라에 있는 동안은 좀 사람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 사람만 좀 알아보고 싶다. 물론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떼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일단은 사람이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숙이 하는 질문들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배경, 조건, 소득, 경제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질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현숙은 인터뷰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다. 현숙이 말하는 가치관이라는 거는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남편이 혼자서 외벌이를 해야 된다. 5년 동안. 자, 상황이 되면은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현숙이 얘기하는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너 감당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내가 5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나하고 그 자녀가 여유롭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치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5년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뭐 전문직은 한 5년 쉬었다가 뭐 다시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사실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상철이 생각하는 거는 당장의 5년이 아니고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 몇 년까지 내가 외벌이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 정도로 잘 벌지는 못한다. 물론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잘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잘 나가는 의사들 버는 만큼 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대1로 대화를 다시 해요. 현숙하고. 거기에 현숙이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그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숙이 다시 한번 상철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렇게 가치관이 맞는 것 같냐 아니면은 아닌 것 같냐. 그러니까 상철은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숙도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상철을 보고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철이 맞벌이를 원하고 있다. 이거는 그래도 좀 더 젊었을 때 같이 벌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자녀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쉬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존중을 하지만은 그러면 대신에 좀 아껴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 그걸 두고서 현숙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돈의 문제다. 상철은 혼자서 벌어서 배우자와 자녀를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숙 같은 경우는 남편이면은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치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소개에서 얘기했던 거, 그 리스트가 있다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리스트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리스트가 추가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조건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내가 찾는 남자의 조건. 그러니까 상철이 어떤 조건이 추가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현숙이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지금은 리스트 정리 중에 있다고. 리스트 야,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현숙의 리스트는 대부분들이 그런 조건적인 것들이거든요. 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리스트라기보다도 조건적인 것들, 영어 잘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자기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배려심도 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영철이 후보자에 등록이 된 거, 관심 리스트에 추가가 된 거는 결국은 태양광 사업,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추가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현숙이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면은,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상철이 자기는 노력을 할 거다. 하나라도 맞는 점이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현숙이 좋네요. 노력 좋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숙의 그 조건들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설사 노력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걸리겠죠. 할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철이 했던 얘기, 뭔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끈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게 됐다. 결국은 그거예요. 현숙이 지금 본인이 원하는 그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일부를 포기해가면서 그 사람의 매력, 성격,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대체가 되느냐, 그런 것들로 조건들을 채워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후보자조차 될 수가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서툴러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솔로 나라에 나와서 만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조건에 맞는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부합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거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한들 과연 그런 여자한테 내가 매력을 느끼게 되고 마음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 상철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 본인이 채울 수 없는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자기의 그런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현숙이 그렇게 노력하는 상철의 모습을 보고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기준들을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조건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상철의 매력을 발견을 한다면 바뀔 수도 있겠죠. 저는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경제적인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상철이 노력을 하기 전에 제풀에 꺾여서 지쳐서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현숙 같은 스타일, 조건이 까다롭고 조건이 많은 스타일은 결정사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